저는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의 아줌마이고 3살 많은 남편과 둘이 살고 있습니다. 자식은 35살의 아들과 30살인 딸이 하나씩 있어요. 우리 나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저희 부부도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그리고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80년대 중반에 결혼해서 남의 집 2층 방 한 칸에 새들어 사는 것이 우리 부부 결혼 생활의 시작이었고, 자식 많은 집에 셋째 아들 다섯째 딸이 만났기 때문에 집에서 도움은커녕 돈을 달라고 하지나 않으면 다행이었죠. 젊었을 때는 정말이지 안 해본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낮에 일하러 나가고 저는 아직 걷지도 못하는 첫째를 업고 동네 식당 일이며 시장에서 잡일까지 몇 푼 준다고 하면 뛰어나가서 일을 했었습니다. 남편이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했고 월급날 은행에 저축할 때가 행복이었죠. 두 아이들 키우면서 요즘처럼 넉넉하게 먹이지도 못했고 한 달에 한두 번 통닭 먹는 것이 우리 집의 유일한 작은 사치였던 것 같네요. 다행히 운때가 잘 맞아서 서울 한 구석의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었고 2번을 더 이사 다니며 집을 넓히며 살았어요. 지금은 저는 일을 안 하고 쉬는 중이지만 남편은 아직까지도 일주일에 4일을 나가서 작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창하게 노후 준비라고 할 건 없지만 대출 없이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가진 게 전부니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낼 때 이 집을 팔아서 보태주고 저희는 지방에 내려가서 작은 전원주택 짓고 사는 것이 예전부터 남편과 생각해오던 작은 꿈이었어요. 결국 작년에 아들이 먼저 장가를 가게 되었고 기왕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눠줄 거면 둘 다 동시에 해주는 것이 낫겠다 싶어 집을 처분했고 아들과 딸에게 똑같은 금액을 나눠주었습니다. 집을 팔아서 내야 할 세금을 다 정리하고 나니 저희 수중에 15억이 남아있었고 아들과 딸에게는 똑같이 3억씩 증여해 주었어요.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었고 이 정도면 경기도에서 작은 아파트 전세 정도는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집을 팔면서 바로 시골에 내려가서 살고 싶었지만 아직 준비도 덜 됐고 남편이 다니고 있는 직장도 있었기 때문에 평수를 줄여서 전세를 들어와 사는 중이에요. 내 식구가 살던 집이었는데 아들을 장가 보내며 독립시켰고 딸도 수중에 돈이 있으니 자기 혼자 독립해서 살겠다며 나가더군요. 처음엔 남편과 제가 둘이 남아서 적적하고 외로우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몇 달 허전하다가 지금은 오히려 편하고 좋았습니다. 저와 남편이 원래 사이가 좋고 아직도 길을 걸으면 손을 잡고 다닐 정도로 금슬이 좋은데 평생 같이 살던 아이들까지 집에 없으니 마치 신혼이라도 된 것처럼 편하더군요. 아무리 내가 낳은 자식들이라지만 집에 같이 있을 때는 옷차림에도 조금은 신경을 쓰고 살았고 식탁에 올라가는 반찬이나 빨래도 편하게 할 수 있었어요. 아이들 있을 때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어도 기본은 차려입어야 하고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밥상에도 남편과 제가 좋아하는 반찬과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다 골고루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이제는 이래저래 귀찮으면 비빔국수 비벼서 뚝딱 먹고 치웁니다. 남편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간단한 안주 만들어서 같이 소주 한잔하는 것도 정말 큰 즐거움이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의외로 각자 취미생활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전까지는 아이들 키우고 뒷바라지하느라 마음대로 하지 못했어요. 남편은 골프 좋아하고 낚시 다니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제는 주말마다 원 없이 다닙니다. 저는 뭔가 배우는 걸 좋아해서 문화센터 같은 곳을 많이 들락거리죠. 요리 꽃꽂이 서예 자수 등등 이것저것 배우다 보면 심심할 틈이 없고 작년에는 커피 자격증도 따서 카페에 갈 필요 없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기본이고 집에서 남편이 좋아하는 달달한 라떼 커피도 제가 직접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양가 집안의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는 어른도 없고 이 정도 나이 먹었으니 서로의 생활을 존중해주며 사는 것이 또 하나의 큰 행복이더라고요. 저희가 부자는 아니지만 몇 년 뒤에 남편이 완전히 은퇴하고 나면 서울집 정리하고 지방 내려가서 작은 아파트를 사거나 예쁜 전원주택 짓고 살면 우리 두 사람 세상 떠날 때까지 먹고 살 수는 있겠다 싶은 정도예요. 아무 걱정거리도 없고 부부가 친구처럼 장난치며 노는 것처럼 잘 살고 있는데 불쑥 찾아오는 불청객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 딸은 본인 회사 근처에 살면서 한 달에 한 번 얼굴 비출까 말까 하니까 별 문제 없는데 같은 동네에 사는 아들네 부부 때문에 정말 불편하고 힘들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신혼집을 우리 동네에 구한다고 했을 때 너무 가까이 살면 며느리가 싫어할 거라고 조금 멀리 떨어져 살라고 했더니 자긴 괜찮다더라고요. 에이, 괜찮아. 가족끼리 가까이 살면 좋지. 미연이한테도 물어봤는데 아무 상관 없다더라고. 오히려 좋을 것 같다는데?
그래도 우리 아들이 눈치가 없어서 며느리가 불편해할까봐 내가 너희들 집에 찾아가지 않을 테니 안심하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들 집에 찾아가서 며느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아들과 며느리가 제 집에 아무 때나 쳐들어오는 바람에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당하는 기분이에요. 자식들 출가시키고 남편이랑 편하게 살고 있었는데 누가 집에 찾아온다고 하면 청소기라도 한번 돌려야 하고 와서 배고프다고 밥 달라 하면 반찬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우리 먹던 대로 차려주겠습니까? 고기라도 사다가 볶아줘야 하지. 며느리가 보는 눈이 있을 텐데 밑반찬도 몇 가지 준비해서 차려줘야 하지. 번거로운 게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도 불편해합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살가운 것 같다며 좋아하더니 날이면 날마다 찾아와서 밤늦게까지 놀다 가니까 이제는 좀 그만 왔으면 하더라고요. 가뜩이나 나이도 적지 않고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다가 퇴근하고 돌아오는 남편인데 집에서 밤 10시 11시까지 아들네 부부가 거실에 죽치고 앉아 밥 먹고 술 먹고 있으면 편하게 쉴 수도 없고 애들 놔두고 안방에 들어가서 누울 수도 없고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시부모가 저희 집에 오는 날에도 하다못해 전날에는 미리 통보를 하고 왔었는데 얘네들은 그냥 퇴근길에 집에 들리겠다며 통보를 해버립니다. 한 번은 6시 조금 넘은 시간에 자기들 퇴근하고 우리 집에 와서 저녁을 먹겠다고 하길래 반찬도 없고 장봐둔 것도 없어서 다음에 오라고 했더니 자기들은 아무거나 차려줘도 잘 먹는다면서 그냥 오겠다 하더군요. 엄마가 해준 밥은 다 맛있지. 미연이도 시어머니 밥이 제일 맛있대. 그냥 있는 반찬에 대충 먹으면 되니까 신경 써서 차리지 마. 아들은 신경 쓰지 말라고 이야기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며느리까지 같이 먹는 밥상인데 묵은 김치 쪼가리에 콩나물국 차려놓고 밥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남편이랑 제가 둘이 지낼 때는 남편은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맛있는 걸 먹고 오고 저녁은 간단하게 먹으니까 이것저것 차려놓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저도 이제는 살림을 간단하게 하는 걸 좋아해서 냉장고도 자꾸 비워놓으려 하고 뭐가 많이 없는데 애들이 갑자기 온다고 하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급하게 1시간 남겨두고 온다고 하는 날엔 배달 음식을 시켜준 적도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아들 보면 좋은 마음이야 있지만 한 달에 한 번만 보고 싶어요. 자기들 생활비를 아끼려고 일부러 그러는 건지 보통 며느리 입장에서 시댁이랑 멀리 지내고 싶어 할 텐데 도저히 무슨 생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아들에게 너무 자주 찾아오지 말라는 식으로 돌려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아들이 너무 서운해하고 화를 내는 바람에 두 남자가 목소리까지 높여가며 언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아들에게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했어요. 원래대로라면 남편이 몇 년 더 회사를 다닐 수도 있는데 이래저래 건강 문제도 있고 아들 며느리 눈치 보며 사는 것도 조금 웃기고 해서 내년 초에 빠르게 집을 정리하고 지방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최근 들어 저희가 정착해서 살만한 곳을 알아보고 있는데 전원주택은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 것 같고 서울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깔끔하고 조용하게 살기 좋은 작은 도시가 있더라고요. 집값도 3억 정도면 중신축 25평 아파트를 살 수 있고 나머지 남는 돈은 우리 부부 노후 자금으로 쓰면서 살면 참 좋을 것 같았습니다. 결혼하고 40년 가까이 서울에서만 살았었는데 제2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기대감으로 부풀어 오르던 저희 부부에게 얼마 전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가 지금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었고 저희는 처음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아들네 부부가 우리 집으로 찾아왔고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저보고 애를 봐달라 통보하더라고요. 우리 맞벌이 해야 하고 미연이도 애 낳으면 딱 3달만 쉬고 직장에 복귀할 거야. 엄마가 우리 아이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봐줘야 할 것 같아. 시골 내려가서 유유자적하게 살 생각이었는데 아들네 부부가 제게 커다란 짐을 지우려 했습니다. 솔직히 자신 없었고 손주가 태어나서 1년 정도면 모를까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 10년 이상을 손주 뒷바라지하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원래 우리가 내년 봄에 지방으로 이사를 내려갈 예정이었는데 너희가 아이를 낳겠다고 하면 그 계획을 1년 정도 미루고 그때까지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고요. 며느리에게 친정엄마가 없기 때문에 사실 다른 곳에 애 봐달라 부탁할 수도 없으니 저한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미리 못하겠다고 난색을 표하자 아들은 아이 봐주면 저한테 매달 용돈을 100만 원씩 주겠다 하더라고요.
100만 원이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아침에 애들 출근할 때 8시쯤 아이를 맡아서 퇴근하고 저녁 7시에 돌아올 때까지 애를 보고 있으면 제가 없던 골병이 생길 것 같았어요. 손주는 너무 기쁜 일이고 아들네 부부가 잘 살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저희가 두 사람 결혼할 때 현금으로 3억이나 지원해줬으니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100만 원이 없다고 남편과 제가 먹고 살기 힘들 정도의 살림도 아니고 솔직히 그 돈 안 받아도 되니까 나한테 그런 큰 짐을 지우지 않았으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약해서 강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 대신 나서서 우리들은 곧 은퇴하고 지방에 내려가서 조용히 살 생각이니까 너희들 문제는 너희가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죠. 그러자 아들 녀석이 발끈하고 화를 내며 요즘 세상에 자식들 아이 안 봐주는 부모가 어디 있냐며 애 키우면서 동시에 회사를 어떻게 다니냐고 버럭버럭 대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손주 때문에 10년 넘게 매여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평생 너희들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엄마한테 또 그런 부탁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들은 서울 생활 정리하고 내려가서 조용히 쉬고 싶으니까 애 봐주는 사람을 쓰던지 둘 중 한 사람이 집에서 애를 보던지 해라. 남편이 단호하게 거절하자 그동안 한마디도 없이 조용히 있던 며느리가 펑펑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순간 당황했고 뱃속에 아이도 있는데 괜히 태아에게 안 좋을까봐 그만 울라고 말렸어요. 며느리는 더 크게 곡소리를 내며 울더니 아버님 어머님이 자기를 안 좋아하는 것 같다며 본인이 이 집안에서 겉도는 느낌이랍니다. 제가 시집 올 때 아무것도 못 해와서 마음에 안 드시는 거죠? 제 나름대로 아버님 어머님에게 잘 보이고 좋은 며느리 되려고 노력했는데 제가 싫으니까 제가 낳는 아이도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손주 사랑은 할아버지가 한다는데 진짜 너무하세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남편도 저도 너무 당황했고 일단 그런 게 아니라고 며느리를 달래서 돌려보냈습니다. 아들 장가갈 때 저희가 3억을 지원했지만 며느리도 모아둔 돈이 별로 없었고 혼자 살고 있는 사돈어른도 형편이 별로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혼수도 겨우겨우 맞춰서 온 걸로 아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희 부부도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결혼했고 우리 집안이 무슨 뼈대 있는 양반 가문이라고 남을 무시하고 차별하겠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잘 살면 그만인데 괜히 며느리 혼자 자격지심 때문에 그동안 저희 집 문지방이 닳도록 들락거렸나 봅니다. 며느리를 그렇게 만든 모자란 제 아들을 탓해야지 누굴 원망하겠어요? 어쩐지 제가 멀리 떨어진 곳에 신혼집을 얻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굳이나 옆에 살고 싶다고 올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아무튼 며칠 뒤에 아들이 다시 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이가 최소 초등학교 3, 4학년 될 때까지는 돌봐주던지 아니면 베이비시터를 구할 거니까 그 사람 월급으로 매달 300만 원씩 지원을 해달라더군요. 아들 월급으로는 300만 원씩 주고 애 봐주는 아주머니를 고용할 형편도 안 되고 애를 대신 봐줄 생각이 없으면 차라리 그 아줌마 월급을 저희 보고 부담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그 말 듣고 잔뜩 화가 나서 아들을 크게 혼냈다고 해요. 그래도 분이 안 풀렸는지 집에 돌아와서 저랑 같이 소주를 한 잔 마셨고 평소보다 얼큰하게 취해서 우리가 아들을 잘못 키운 것 같다며 한탄을 하다가 잠들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 실제 애 봐주는 아주머니 월급이 300만 원 정도 하는 게 맞긴 맞더라고요. 자식 잘 되길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이라지만 솔직히 이번 일은 아들이 선을 많이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들과 며느리에게 점점 더 화가 나고 애를 봐주지 않을 거라면 돈을 내놓으라고 한 말이 너무 괘씸하게 느껴졌어요. 물론 지금 시대와 30여 년 전 제가 아이 키우던 시절이 완전 다르긴 하지만 저는 누구 도움 안 받고 돈을 벌어가며 두 아이들 키우고 살았습니다. 남편과 제가 능력 있는 100점짜리 부모는 아니었겠지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잘 키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들과 며느리는 자기들은 손해를 하나도 안 보려 하고 당장 본인들 편한 대로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제 생각은 전혀 해주지 않는 것이 화가 나는 부분이고요. 진짜 제 얼굴에 침을 뱉는 이야기지만 저희 앞에서 눈물 콧물 다 짜가며 여우 같은 연기를 하는 며느리나 환갑이 되어가는 자기 부모는 안중에 없고 와이프 눈치 보며 떼를 쓰고 있는 아들은 머저리 천치입니다. 남편과 이야기 끝에 저희는 원래 계획대로 내년 3월에 지방으로 내려가서 살기로 결정했어요. 마침 전셋집 계약도 그때 끝나고 경치 좋고 조용한 집도 계약을 마쳤습니다.
아파트 계약까지 다 끝낸 상황에서 아들에게 우린 내려가서 살 테니 너희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말을 했더니 대뜸 한다는 소리가 앞으로 손주 태어나도 저희한테 안 보여주겠다네요. 정말 내가 자식을 바보 등신처럼 잘못 키웠구나 생각했습니다. 사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손주가 뭐가 그리 애틋하고 아쉽겠어요. 제 나이가 58이고 남편은 61입니다. 물론 제가 젊은 건 아니지만 아직 할머니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할머니 소리 듣고 싶지도 않고 전혀 달갑지도 않네요. 아들이 이대로 내려가면 명절에도 안 찾아오겠다는 소리를 하길래 그걸 들은 남편이 너 말 잘했다고 결혼할 때 지원해준 3억 다시 돌려주고 이참에 부모 자식 인연 끊고 살자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 돈을 돌려줄 아들도 아니고 저희도 진짜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어요. 며느리 뱃속에 아이까지 있다는데 길바닥에 나 앉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준 돈 다시 돌려달라고 했더니 그날 이후로 아들이 연락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엄마가 힘들다고 얘기했을 때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니 돈 이야기 나오자마자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것도 참 한심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이제 와서 어쩌겠습니까? 제가 아들을 잘못 키운 벌을 받는 거죠. 우리 부부는 예정대로 3월에 서울 생활 정리하고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요즘도 주말에 한 번씩 남편과 함께 이사갈 동네로 사전답사를 다니고 있는데 집 근처에 작은 공방도 있고 남편 좋아하는 골프장은 차로 15분 거리예요. 산 좋고 물도 맑은 곳이고 집 바로 앞에 커다란 공원도 있어서 아파트 창문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한 폭의 풍경화가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빽빽한 건물이 있는 서울에서만 살다가 처음으로 탁 트인 곳에서 살 생각을 하니 너무 기대되고 벌써부터 행복합니다. 누군가는 제가 아들네 부부를 적극적으로 도왔어야 한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난 세월 20대부터 50대까지 자식들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제 남은 시간은 남편과 함께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싶습니다. 아이들도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인 건 알겠지만 자기들 일은 스스로 해결하며 사는 것이 본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특히 뭐든지 해달라고 하면 부모가 다 해주는 줄 알고 있는 우리 아들이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응석 부리고 부모 그늘에 기대어 살 건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런지 평생 안 보고 인연 끊고 살겠다는 소리를 들어도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얼마 전에 끝난 저희 집안 김장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작년에 남편이랑 결혼해서 이제 2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어떻게 시댁을 장악하고 어머님을 제 앞에 한 수접게 만들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요. 시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은 며느리들이 정말 많을 텐데 세상에 저 같은 케이스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도 그렇고 시댁에서도 제가 압도적인 실력을 갖고 있으면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말았어요. 제가 작년 봄에 이 집안에 시집와서 가장 크게 놀랐던 건 시가 식구들은 남편을 포함해서 전부 미각이 없는 건가 싶었습니다. 과장을 전혀 안 보태고 짠맛 단맛 같은 기본적인 맛을 모르는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이걸 왜 결혼하기 전에는 전혀 몰랐냐면 저희 남편은 뭘 줘도 잘 먹는 사람이고 음식 투정 반찬 편식 같은 걸 평생 해본 적이 없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이상한 음식이 식탁에 올라와도 그냥 맛을 모르고 먹었대요. 평소에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가끔 한번 이상한 음식을 먹으면 그게 맛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남편은 집에서 항상 비슷한 걸 먹었기 때문에 원래 이 음식은 이런 맛이구나 생각하며 살았던 거죠. 우리 시어머니가 정말 음식을 못하십니다. 그냥 좀 맛이 없다 수준이 아니라 아예 입에도 못 댈 정도로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이걸 결혼하기 전까진 몰랐던 이유가 그전엔 시어머니 음식을 먹을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제가 결혼 전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식당을 예약해서 만났었고 상견례 때는 당연히 근사한 식당에서 자리를 가졌으니 시어머니 음식 솜씨를 경험해 볼 일이 없었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시댁에서 밥을 먹을 기회는 전혀 없었습니다.
만나자고 약속을 잡으면 항상 외식을 했고 하루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에게 어머님이 요리를 잘 못하시냐고 물었더니 엄마 음식이 맛이 있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도 그걸 잘 알고 계신지 한 번도 반찬이나 집에서 김치를 만들어서 먹으라고 가져다 주신 적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시댁에서 어머님이 해주신 밥을 먹었던 건 결국 작년 추석이었는데 모든 음식이 간이 하나도 안 맞고 원래 나야 하는 맛이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국을 한 입 떠먹고 크게 충격을 받았는데 겉으로 내색은 하지 않고 조용히 식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남편에 비해서는 음식에 조금 까다로운 편이긴 해도 어디 가서 대놓고 맛있다 맛없다 이야기할 만큼 눈치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지 국은 완전 소금국이고 고기 산적은 설탕을 얼마나 들이부었는지 디저트로 먹어도 될 것 같았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어머님도 음식에 자신이 없으신지 더 먹으라는 이야기나 맛있냐고 물어보는 소리를 하지 않으셨어요. 조용히 밥을 먹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어머님 음식 솜씨가 원래 저랬냐고 물어보니까 예전에 시아버님이 하도 밥이 맛없다고 하시는 바람에 요리학원까지 다니신 적이 있는데 그래도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어요. 그나마 요즘은 밑반찬도 다 사다 먹고 마트에 가면 웬만한 메인급 요리들도 전부 데워 먹기만 하면 되는 상태로 팔고 있으니까 크게 불편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먹는데 진심인 사람이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식구 모두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고 친정엄마는 물론 아빠도 요리를 잘하시는 편이에요. 친정엄마가 원래 시장에서 커다란 반찬 가게를 오래 하셨는데 지금은 한식 뷔페집까지 2개를 운영하시는 중입니다. 손맛 좋고 음식 푸짐하기로 유명해서 1년에 명절 이틀 빼고 363일 운영 중이고 매일 점심 저녁에 손님으로 줄을 세워요. 아빠는 요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평범한 회사를 다니시지만 주말마다 전국 활도로 낚시를 즐기면서 온갖 제철 생선, 오징어, 꼴뚜기, 뭐 별별 해산물을 잡아오세요. 잡아온 생선으로 직접 회를 뜨시는데 수십 년째 하다 보니 회 뜨는 건 동네 횟집 사장님 저리 가라 할 수준이고 매운탕만큼은 엄마보다 아빠가 끓인 것이 훨씬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 사이에서 자라며 아빠를 따라서 바다 낚시도 자주 다녔었고 대학 다닐 때는 방학마다 엄마 가게에서 일을 도우며 어깨너머로 많이 배웠어요. 음식을 제대로 배운 적은 없지만 엄마 아빠 손맛을 닮았는지 무슨 음식이든 한번 먹어보고 대충 만들면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에 주말에 같이 놀러 갈 때나 남편이 주말 야간 특근을 하는 날에 도시락을 몇 번 만들어서 가져다 준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너무 맛있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었어요. 그때는 내 음식 솜씨가 너무 좋아서 남편이 감동을 한 줄 알았는데 어머님이 만든 밥을 먹다가 제가 만들어준 도시락을 먹었으니 얼마나 맛이 있었겠나 싶더라고요. 사실 시댁에 음식 솜씨가 있던 없던 그게 저한테 크게 중요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음식을 잘하고 깐깐한 시어머니보다 이렇게 음식에 아무 관심 없는 어머님이라 속은 편했습니다. 시댁의 친정엄마와 제가 만든 반찬을 가져다 드릴까 생각도 해봤지만 왠지 어머님이 자존심 상해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에 괜한 오지랖은 떨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뭘 드시고 사시는지 신경 안 쓰고 살았는데 제가 정말 참고 넘어갈 수 없었던 일이 얼마 뒤에 있었습니다. 아마 작년 이맘때였을 텐데 시댁에서 어머님이 김장을 할 테니까 주말에 시간 내어 건너오라 하셨습니다. 원래 우리가 김장을 30포기 정도 하는데 올해는 너희들 것도 해야 하니까 40포기 정도 할 생각이야. 재료는 전부 내가 준비할 테니 아무것도 가져올 필요 없고 토요일에 건너와서 나랑 같이 하자. 별로 힘든 것도 없을 거야. 저희 친정에서도 엄마 가게에서 쓰는 김치 따로, 식구들이 집에서 먹는 김치 따로 매년 김장을 2번 하거든요. 가게에서 할 때는 어차피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있으니 제가 갈 필요 없었지만 집에서 할 때는 제가 항상 엄마를 도와드렸어요. 제가 시집 오고 나서 어머님 김치를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왠지 모를 기대감을 갖고 주말에 찾아갔습니다. 친정집에는 김치 냉장고만 3대가 있고 식구들끼리 먹을 김치를 쉰포기 밑으로는 해본 적도 없어요. 배추김치만 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깍두기에 총각김치, 동치미, 오이소박이, 파김치 등등 엄마랑 제가 손 가는 대로 만들다 보면 냉장고가 꽉 찹니다. 시댁에서도 친정과 비슷하게 하겠지 하는 생각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찾아갔는데 다른 부재료들은 거의 안 보이고 절인 배추만 쌓여 있었어요. 배추가 40포기인데 무는 딸랑 2개, 고춧가루는 그렇다 쳐도 김장에 쓰는 새우젓도 마트에서 사온 그냥 일반 작은 새우젓이었어요.
이게 뭔가 싶고 이 재료로 1년 먹을 김장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친정과는 너무나도 다른 풍경이었지만 이 집은 이 집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어머님이 시키는 그대로 일을 했습니다. 중간중간 아리송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우리 엄마가 봤다면 경악을 금치 못했을 테지만 어머님 방법이 있을 테니 굳이 다른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김장김치라는 것이 집마다 다 다르고 어떻게 만들던 자기 식구들 입에만 맞으면 되니까 남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요즘은 김치를 마트에서 사 먹는 집들이 많은데 이렇게 직접 만든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어떻게 만들던 결과물만 잘 나오면 그만인데 문제는 그 결과물이 너무나도 맛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정말 한마디도 보태지 않고 어머님이 시키는 그대로 일을 했어요. 절인 배추 짠기를 너무 덜 빼고 하는 게 아닌가. 배추 속을 만들 때 설탕은 왜 저렇게 많이 넣을까? 속을 넣기 전에 먹어보니 짜고 달고 간이 하나도 안 맞았는데 어머님도 한번 드셔보시더니 고개를 갸우뚱하시고 찬장으로 달려가서 미원을 한가득 때려붓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이미 반포기 상태였고 어떻게든 시키는 대로 마무리나 잘하자 생각했습니다. 완성된 김장김치를 먹어보니 역시나 배추 짠기도 덜 빠졌는데 배추 속 양념은 달고 짜고 먹고 나면 시원한 맛이 아니라 입안에 들쩍지근하게 기분 나쁜 느낌이 남는 이상한 김치가 되었습니다. 저희 보고 20포기 가져가라고 하시길래 괜찮다고 어머님 아버님 더 많이 드시라 하고 마지못해 10포기만 가져왔습니다. 사실 친정김치가 훨씬 맛있고 남편도 이제는 처가김치를 더 좋아해요. 어머님 김장김치는 도저히 그대로는 못 먹을 것 같아서 푹 익힌 다음에 양념을 다 씻어내고 참기름에 묻혀서 장아찌처럼 겨우 먹어치웠네요. 진짜 들어간 재료가 아까운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어김없이 김장철이 돌아왔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또 작년에 그 악몽 같은 김치를 먹게 될 것 같아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설날 추석 같은 명절 때는 어차피 딱 그날 하루만 먹으면 되니까 상관없었는데 김장김치는 두고두고 먹어야 하니까 냉장고를 열 때마다 몇 달 동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찌개를 끓여도 맛이 없고 볶아도 맛이 없는 김치는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결국 친정엄마가 묵은지로 푹 익힌 다음에 양념 씻어내고 무쳐서 먹으라고 알려주셔서 그렇게라도 다 먹긴 했어요. 올해 김장에는 절대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제가 먼저 나서기로 했습니다. 어머님이 올해도 김장하자고 연락을 하시길래 이번엔 바로 말씀드렸죠. 어머님 올해는 저희 친정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보는 게 어때요? 어머님이 배추랑 고춧가루만 준비해 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준비해서 갈게요. 처음에는 어머님이 김치가 다 똑같지 뭘 그렇게 유난을 떠냐고 하시길래 올해만 제가 하자는 대로 하고 그래도 어머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년부터 쭉 어머님 방식대로 하자 말씀드렸죠. 그래 알겠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내가 배추랑 고춧가루만 준비해 놓으면 돼? 어머님 승낙은 떨어졌고 저는 친정에서 하던 그대로 부재료를 준비했어요. 일단 김치는 배추김치 말고도 종류를 몇 가지 더 만들어야 맛있으니 깍두기와 석박지를 만들 김장무도 여러 개 주문해서 시댁으로 보냈고 새우젓도 친정엄마의 오랜 젓갈거래처에서 특별히 주문한 통통한 육젓 그리고 까나리랑 멸치액젓도 2가지를 혼합해서 쓰거든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자꾸 손이 가는 갓김치와 파김치도 담그려고 홍각과 쪽파도 준비해서 가져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잔뜩 재료를 들고 어머님 댁으로 들어가니 이게 대체 다 뭐냐고 눈이 휘둥그레지셨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시면 돼요. 굴이랑 수육거리도 사왔으니까 다 같이 빨리 끝내고 먹고 놀아요. 절인 배추 씻고 무손질하는 건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시켜놓고 저는 어머님과 나머지 재료 다듬고 김치속을 만들었습니다. 준비해간 재료들 잘 갈아서 친정엄마 비법대로 비율을 맞춰서 배합을 하니 너무 달거나 짜지도 않고 입에 착 달라붙는 우리 집 양념이 완성되었습니다. 부드러운 배추 속잎에 방금 만든 속재료를 싸서 어머님 입에 넣어드렸더니 맛을 보시고는 눈이 휘둥그레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버님도 원래는 김장이나 집안일에 손을 안 대시지만 제가 그날 다 같이 빨리 끝내자고 하니 일을 곧잘 해주셨어요. 묻히고 속 넣는 힘쓰는 일도 같이 도와서 하니 빨리 끝났고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저녁 먹을 시간 되기 전에 배추김치를 포함해 6가지 종류의 김치를 담그고 수육 삶아서 생굴과 싸 먹으니 극락이 따로 없었어요.
아버님도 삐쩍 마른 체형이라 그렇게 음식을 좋아하고 많이 드시는지 몰랐는데 그날은 다들 배 터지게 먹고 술도 얼큰하게 취할 때까지 마셨어요. 만들어 놓은 김치를 나눠받고 저와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는데 다음날 어머님이 올해 김장이 정말 맛있게 잘 됐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집안 김치는 제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식구가 다 같이 맛있게 만들어서 나눠 먹으니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시댁에서 김장을 하러 오라 하면 대부분 너무 싫어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기왕 해야 하는 거 다 같이 참여해서 맛있게 만들어 먹으면 서로 좋잖아요. 간 만들어도 맛있지만 시간 지나서 익으면 훨씬 맛있어지고 최소 내년 봄까지 김치 걱정 없이 든든하고 부자 된 기분이에요. 어머님도 너무 맛있어서 기분이 좋으셨는지 식사하실 때마다 김치가 너무 맛있다, 갓김치도 맛있다, 이것도 맛있다, 저것도 맛있다며 매번 사진 찍어 카톡을 저한테 보내시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이 너무 뿌듯합니다. 제가 저희 집 방식대로 김장하겠다고 했을 때 어머님이 안 된다고 거절하시거나 기분 나빠하셨으면 서로 민망한 상황이 됐을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다시는 시댁에서 뭘 하겠다고 나서지 않았겠죠. 다행히 생각이 열려있는 분이시라서 집안 김치 맛이 바뀌는 것도 허락해 주셨고 저도 제가 생각한 대로 맛있게 만들어지니 너무 다행이다 싶어요. 정말 별일 아닌 건데 고부간의 스트레스를 받고 싫은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어머님과 대화 많이 하면서 좋은 관계 유지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